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보통 어학 영상을 올리지만 오늘은 어학 영상이 아닌 제가 새로 구매한 마우스 그리고 마우스 패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제가 구매한 제품은요, 레이저 코브라 프로입니다. V3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 바이퍼 미니에 약간 계승된 비슷한 사이즈의 거의 똑같죠. 똑같은 사이즈의 이제 마우스로 기존 이제 바이퍼 미니가 단종되고 난 이후 한정판이 출시되었지만 그 이후에 이 바이퍼 미니를 찾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해당 제품의 바이퍼 미니의 새 제품은 나오지 않고 이름을 이렇게 LED를 집어넣고 코브라 프로로 해서 새로 출시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게이밍용 마우스를 사용할 때는 주로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좋은 마우스는 이제 데스헤더 V3죠. 가격은 20만원대고요. 해당 제품도 이제 가격은 16만원 정도 됩니다. 16만원 정도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적인 면에서는 데스헤더를 따라갈 수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 무게가 75g 정도 되다 보니까 데스헤더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해당 제품이 크기는 작지만은 이렇게 무게가 75g까지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LED가 아무래도 추가되다 보니까 무게가 조금 증가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게임을 하더라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RGB를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하단에 이렇게 불이 나고 휠에 불이 나고 여기 레이저 로고에 불이 나는 이 코브라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8000 이제 헤르츠의 이제 폴링 레이트를 지원해가기 때문에 8K까지 사용 가능하신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주로 하는 게임들에서는 이제 8K를 지원하는 게 사실 잘 없기 때문에 2K 정도를 해서 DPI를 이제 좀 변경해 놨습니다. 해당 제품은 DPI 같은 경우는 내가 프리셋을 이제 레이저 시냅스를 통해서 지정하면은 여기 있는 위아래 버튼을 통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고요. 여기 킥 버튼도 좌측 우측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깔끔한 화이트 톤이고요. 블루투스 모드와 2.4GHz에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이 있고요. 이 앞부분에 유선을 연결한다면 유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키보드 자체도 이렇게 화이트, 이거는 커세어 이제 K70 모델이고요. 화이트 에디션이고, 저는 이제 화이트 좀 깔맞춤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화이트 제품으로 구매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때가 타더라도 이런 예쁜 화이트를 좋아해서 화이트를 구매했고요. 이 제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바실리스크 울티메이트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손가락 닿는 부분에 이런 고무 그립이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지만 이 부분이 쓰다 보면 닳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영구적으로 변경이 부분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땀이 찰 경우 여기가 끈적끈적하다는 그런 게 단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립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제가 이렇게 손을 올려서 제가 손이 큰 편인데 그거 대비 이렇게 사용함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FPS 게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마우스가 꺼내왔습니다. 이 바실리스크 같은 경우는 왼쪽에 엄지를 고정할 수 있는 그립이 있고요. 오른쪽 옆에다가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좀 걸어서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런 그립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게가 100g이 넘어요. 거의 110g 정도 되기 때문에 꽤 무겁고 해당 제품이 사실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변경했던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 충전독 자체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맞대게끔 되어 있습니다. 충전독이. 근데 이렇게 아래쪽에 충전독이 이제 쓰다 보면은 점점 안 맞아져 가지고 이게 넣었을 때도 얘가 충전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할 때 계속 충전이 안 돼 가지고 여러 번 넣고 빼고를 반복하는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크게 호소됐고요. 그리고 사용한 지 사실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독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한번 조금 변경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코브라 프로로 변경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용했을 때 이 제품 바실리스크를 좀 사용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제품이 저한테 조금 더 손가락 그립에는 더 마음에 드지만은 FPS 게임을 사용했을 때 얘 같은 경우 1000Hz 밖에 지원 안 되지만 얘는 이제 8K 지원하고 또 2000Hz로 이제 지원해 가지고 제가 변경해서 사용해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에임 잡을 때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에임이 잡히고 이게 반동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체감적으로. 그리고 계속 쓰다 보니까 확실히 가벼운 마우스라서 그런지 움직임이 훨씬 더 편안하게 움직여지는 걸 좀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코브라 프로를 구매한 이유는 이거고, 이 바실리스크를 사용하자는 이유도 이거지만, 이제 이후에 출시된 모든 바실리스크는 현재 제가 사용하는 이제 코브라 프로와 똑같은 이런 형태의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원래 순정 무선 충전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돌려서 뺄 수 있는데요. 돌려서 빼가지고 원래는 흰색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독이 여기 있죠. 무선 충전독이 5만원 정도에 별도로 구매할 수 있고요. 여기서 따로 제공해 주는데 마그네틱을 붙일 수 있는 이 마우스에 변경해서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꽂고 나면은 이렇게 넣으면은 착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달라붙여 가지고 사용하니까 사실상 자성이 엄청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기존 거보다는 뭐 단자가 닳는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지속적으로 충전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 들고요. 또한 이 무선 독을 사용하여야지만 이제 8K를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구매했지만, 사실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8K를 사용하는 게 있어서 그게 문제가 없지만은 마우스 같은 경우는 CPU 로드율을 좀 너무 많이 잡아먹고 일부 CPU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에서는 버벅임이 발생하고 또 프레임레이트 8K를 지원하는 게임이 거의 다 없기 때문에 사실상 8K 사용이 어렵고, 또한 이제 배터리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제 V2 이제 바실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1000Hz 밖에 지원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2000Hz까지라도 올릴 수 있어서 해당 제품이 훨씬 더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이제 조금 더 8K를 지원할 수 있는 게임들이 더 많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정밀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그때 되면은 이 8K를 사용할 때 훨씬 더 이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우스 구매와 함께 이제 마우스 패드를 변경했어요. 원래 제 마우스 패드 같은 경우는 저기 지금 거의 유기하다시피 있는 이제 골리아투스 제품인데요. 저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때가 끼는데 저런 이제 때 있는 부분이 제거가 안 됩니다. 아무리 닦아도 때를 제거할 수 없고, 심지어 이제 RGB가 있는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안에 있는 이제 물로 세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불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또 사용하다 보면은 쟤도 LED가 약간 단선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LED 현재는 이거는 저 그냥 기본적인 중국산 만원짜리 밑에 그냥 깔칠무로 이제 해놨고요. 만원짜리 제품 얘처럼 이 상단 부분 여 위에만 불이 나오고 나머지 전체 이렇게 둘러싸는 불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2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는 이제 오랫동안 좀 쓰다 보면은 결국 좀 어느 정도 LED 어디 부분에서 단선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내구성에 이제 합리적 의심이 들어서 또 똑같은 제품으로 구매하진 않고요. 이번에 한번 이 하드 타입의 이 파이어플라이를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이제 레이저 파이어플라이 V2를 구매해봤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이제 RGB가 들어오지만은 겉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 위에서 빛을 쏴줘요. 여기서 빛을 쏴주면은 이렇게 바닥 밑에까지 전부 다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전체로 봤을 때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불빛이 아주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조금 더 조명이 어두운 환경에서 게임을 할 때 이 마우스 패드만 보고 있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정도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기존에 같은 경우 이 마우스 패드는 이렇게 만졌을 때 좀 맨들맨들한 거보다는 살짝 이런 소프트한 재질이기 때문에
마찰이 조금 있어서 좀 미끌미끌거리는 느낌은 좀 적은 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완전 딱딱한 하드한 이제 타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우스가 많이 미끌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쓰던 마우스 패드와 똑같이 생각하면은 사용하기 좀 어렵지만, 조금 적응되면은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그 지장이 없고, 오히려 이제 이거의 장점이, 여기 뭐 이물질 같은 거나 이제 우리 손때가 오래 사용하던 묻을 쓸 때 물티슈로만 닦아줘도 충분히 깨끗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끝마감 자체가 여기 전체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LED가 어디선에서 단선돼 가지고 이제 LED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 보통 이런 거는 이렇게 실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중간에 뚝 끊어져 버리면 그 뒤에 LED가 다 죽어 버리는데, 그런 이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서 이걸 구매했고요. 한 가지 단점은 패드가 너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탱키리스가 아니라 풀베어링 이런 키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키보드와 마우스 이제 간격이 생각보다 조금 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적응이 되면은 괜찮겠지만, 적응이 되지 않으면은 마우스랑 배열 사이에서 조금 사용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후에 이제 K70은 이제 지인에게 나눠주고요. 비록 한 두 달밖에 쓰지 않았지만 기왕 레이저로 맞출 거 이제 레이저 제품으로 해가지고 아마 좀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숫자 패드, 넘패드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없는 텐키리스 제품으로 구매하면은 이 사이즈 길이가 좀 많이 줄어들겠죠. 요 정도까지. 그렇게 되면은 기존 이제 키보드 사용할 때와 똑같은 정도의 거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원래 감을 조금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이 마우스도 이번에 코브라 프로도 이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고, 게이밍 성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상위 대세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RGB 감성을 좀 추구하고 싶고 그럼에도 게이밍 성능을 어느 정도 갖춘 제품이 필요하다면 이 코브라 프로도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록 가격도 얘도 똑같습니다. 마우스도 16만 원이지만 해당 파이어플라이 제품도 16만 원이에요. 그래서 얘도 비싸지만은 이런 우리 집안의 하나의 인테리어 같은 RGB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은 그런 파이어플라이 이 제품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레이저 시네스 앱 자체가 굉장히 좀 모든 기기들을 같이 사용했을 때 호환이 잘 돼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밝기랑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지만, 크로마를 조금 묶어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은 얘들을 같이 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얘 같은 경우 페어링을 따로 하면 되는데, 마우스 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브라 프로를 이렇게 연결해 놨고요. 이 페어링 할 때는 조금 귀찮은 게, 우리가 마우스 하나만 있을 때 얘를 유선으로 연결을 했다가 클릭을 누르고 빨리 빼서 이 옆에 있는 페어링 버튼을 눌러놓고 있어야지만이 이제 페어링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귀찮고, 처음에 페어링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를 먼저 독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하면은 조금 편안하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성능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 폴링 레이트를 우리가 좀 선택해서 고를 수 있고요. 그 저 같은 경우는 DPI는 이제 1단계는 1000, 2단계는 1600, 3단계 2000, 4단계 3000 해놨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FPS 사용할 때는 저는 2단계에 폴링레이트 2000에 1600을 사용하고, 롤 같은 경우는 3000 내지 2000 정도로 놓고 사용합니다. 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마우스 이동이 좀 큰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600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좀 고 DPI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는 충분한 편인데 RGB를 최대로 100% 밝게 하면 훨씬 더 예쁘겠지만,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일부러 60%로 줄여놨고요. 특히 폴링 레이트를 이제 8000으로 올릴 경우는 배터리 소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1000으로 했을 경우는 굉장히 오래 가겠지만 2000 했을 때는 조금 줄어들고요. 8000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2000, 4000 이 사이, 일반적인 대부분 게임은 2000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지원이 되니까 2000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저런 이제 폴링 레이트에 대해서는 사용은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감도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크로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제품이 현재 레이저는 3개고요.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색상을 제가 지정해서 바꿀 수 있고요. 저는 이 제품만 따로 클릭해서 웨이브를 사용해서 흘러가겠고요. 옆에 마우스 독과 옆에 있는 마우스는 이제 휠을 사용해 가지고 휠로 지정해 놔서 이를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RGB로 반짝반짝거릴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레이저 제품을 이용하면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레이저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좀 감성 있는 게임 생활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이제 배경화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에 움직이고, 제 왼쪽 서브 모니터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배경화면이 있죠. 이 해상도에 맞는 배경화면이고, 이거는 4K 해상도지만은 이 확대해서 맞추면은 대충 이런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레이저에 엑소니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배경화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찾아보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유형,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고정된 거냐, 뭐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거냐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도 내 모니터 해상도에 맞는 거 지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고, 저장해 놓으면 라이브러리 들어가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배경화면을 전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제 왼쪽 서브 모니터 기준 모니터 1번 이 배경화면 지정해 놨고요. 2번은 이 배경화면 지정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별로 배경화면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당히 편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컨트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 화면에 다른 배경화면 설정을 누르시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2개를 설정할 수 있고요. 보통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 배경화면마다 RGB를 따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거나 음악이 나오는데, 옆에 재생정지 음악 끄거나 하면은 음소거 됩니다. 이 음악을 꺼버리시면은 배경음악이 안 나오고, 앞으로 재부팅해도 배경음악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버튼 크로마 지금 비활성화 상태거든요. 이 버튼 클릭하면은 얘가 지정한 크로마로 내가 원하는 여기서 지정된 이제 배경화면에 맞는 이 RGB가 이 전체에 이 해당 이 제작자가 지정해 놓은 제품들에 대해서 크로마를 설정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서 지정한 이제 크로마보다는 제가 쓰고 싶은 크로마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비활성화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르게 마우스와 이제 마우스 패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에 이제 제가 아마 이 키보드 제품을 변경하게 됐을 때 한 번 더 영상을 찍게 될 건데, 그때 됐을 때 한 번 더 추후에 이제 레이저 전체에 이제 밝기를 한 번 더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